아니, 배터리 관련주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 나는 못 샀는데. 이건 놓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없나? 아, 이거!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우리가 정말 보고만 있어도, 야,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에는 도서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이게 제가 몇 달 전에도 추천드렸었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있죠. 그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고 이 후속작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까? 원래 전작만한 그런 후속작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레버리지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당하거나, 레버리지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그걸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소설같이 서로 이제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유는 결국 레버리지에서 온단다. 레버리지라면 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금전적 레버리지도 아주 중요해. 미래의 자본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저희도 알아요. 대출을 잘 활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을요. 대출은 레버리지의 극히 일부만 해당돼. 레버리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지.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마치 절대자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가 지불하는 돈을 받는 대신 제대로 치료해주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레버리지의 사고방식이지. 아무리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저 올려다보거나 부러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활용 가능한지 알아야 해.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레버리지하고 있는 셈이란다. 그게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니 이해가 조금 가요. 레버리지에 대한 게 우리가 돈만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활용하는 게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든 삶이든 어느 전 분야에서 좀 다 통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앞으로 10년 동안 언급될 주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배터리 관련주는 알겠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게 뭐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테고, 배터리 관련주는 전고체든 아니든 앞으로도 더 계속 투자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될 분야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터리 시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전고체 배터리일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도대체 왜 미래일까? 이유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지금 불이 났는데 안 꺼진다, 물을 들이부었는데도 안 꺼진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죠. 화재에 굉장히 좀 취약한 거죠. 물론 내연기관차도 화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미래를 접하면서 안정성이 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현재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높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근데 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말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안전 제어 장치들이 빠지면서 그 공간에 배터리를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좀 높은 거죠. 물론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고체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리고 생산 비용이 낮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인데요. 아까 우리가 배터리 시장 그래프를 봤었죠. 그래프가 한 이 정도 기울기가 됐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 기울기는 어때요? 굉장히 급격하죠.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술이 약간 불안정해서 그렇지, 이 기술이 제대로만 나오고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신뢰도를 가진다면은 다 이걸 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상당히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갖추는 게 좀 중요한데, 아무튼 지금 2023년이면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략 뭐 한 10기가와트 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이제 시장 전망으로 치면은 대략 한 30배 정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30배는 증가하지만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는 규모는 뭐 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네,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자체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2030년 정도 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가 전고체 시장으로 대체될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는 더 빠르게 대체가 되겠죠. 이게 좀 안정화가 되면서 더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로 모든 배터리들이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이걸 밀어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불러놓고 우리 한번 이거 빨리 개발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 3사와 정부에서 20조 원을 투자합니다. 배터리 3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공모주 해가지고 소고기 먹었던 그 기업이죠. 삼성 SDI 그 주가표를 보면요, 주가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올랐죠. 주가가 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가가 높다 보니까 뭐 거의 100조에 상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서 지켜봐야죠. SK온이라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화학에서 이제 분할돼서 나왔잖아요. SK 이노베이션에서 SK온도 아마 분할돼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SK온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죠. 현재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33.9%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비아디 전기차 회사죠. 17.6%. 총 중국이 지금 거의 5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설왕설래가 많아요. 왜냐면은 중국 자동차는 중국 배터리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 내수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중국 배터리를 강제로 넣게 하다 보니까 뭐 점유율이 높아진 면도 있고요. 또 가격이 싸다 보니까 전 세계로 이제 수출되는 양도 뭐 상당하긴 한 거죠. 우리나라 3사 같은 경우는 23.2%, 적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0%의 점유율을 유지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한 6.8% 정도 떨어진 23.2%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점유율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력도 상당한 편이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SK온이 상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뭐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공모가가 괜찮으면 이제 공모주 투자하는 거를 고려해봐도 좋겠죠. SK온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지켜보죠. 뭐 상장가가 얼마에 나오는지,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면 또 우리가 여기서 소고기 값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세 가지 회사가 있죠. 이 세 가지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전고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두면 좋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전고체 배터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이온 전도도가 낮아 출력이 낮고 수명이 짧다. 그러니까 출력이 낮은데 이거는 뭐 보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시스템적으로. 수명이 짧다. 그러면 폐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전고체 배터리 시장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폐 배터리가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폐 배터리가 많이 나오면 이 폐 배터리를 다시 어떻게든 쓰는 그런 관련 회사들도 굉장히 좀 유망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2년 전인가 영상에서 이제 성일 하이텍이 우리나라에 있는 폐 배터리 대장 회사다 하면서 이게 상장하면은 또 한번 공모주를 해보자 해서 실제 공모주를 해서 우리가 또 소고기 값을 벌었죠. 근데 이제 꼭 그 회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폐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폐 배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한 차원 더 깊게 알면 좋은 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80% 용량 아래로 떨어지면은 폐 배터리로 분류합니다. 근데 80% 아래로 떨어지려면 거의 한 10만 킬로 넘게 타야 되거든요. 뭐 많이 타면 20만 킬로. 그렇게 오래 사용을 했는데도 배터리 수명이 거의 80% 가까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그냥 무조건 폐기할 거냐? 아마도 나중에는 이 배터리를 무조건 폐기하는 것보다 이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약간 모디파이, 수정해가지고 배터리 저장소, 전기 저장소 같은 걸 만들겠죠. 그래서 그걸 뭐 가정집에 비치해두고 전기를 저장해두고 거기서 이제 꺼내 쓰는 뭐 그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뭐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데까지는 못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뭔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계속 파생되고 이래서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쭉 해보시고, 오늘은 이해가 쉽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가지고 오고요.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SK온이 상장하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폐배터리 관련 회사, 다른 회사들이 또 상장을 하면은 같이 눈여겨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